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억척스럽게 삶을 개척해 온 한 여인, 정숙이의 파란만장한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50년대, 가난이 일상이었던 그 시절, 경상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막내딸이에요.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그 마을에서 정숙이는 6남매 중 막내로 자랐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해야 했죠.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고된 생활이었지만 정숙이는 늘 긍정적인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좁은 마당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변변찮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 시절, 흔히 볼 수 있었던 가난한 풍경이었죠. 정숙이에게는 5명의 오빠가 있었어요. 넉넉지 않은 형편의 아들들 공부시키기도 빠듯했던 부모님은 막내딸 정숙이까지 학교에 보낼 여력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정숙이의 하루는 오빠들의 등교 준비를 돕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아직 고사리 같은 10살 정숙이의 손인 오빠들이 입고 갈 새하얀 교복 단추를 정성스레 채우고 구겨진 곳을 다듬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정숙아, 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노? 어머니의 물음에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 모두 부자로 만들어 줄기라. 그래서 이렇게 야무지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 가족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고 싶다는 꿈은 어린 정숙이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학교로 달려가는 5 오빠의 뒷모습을 마을 여기에 서서 하염없이 바라보며 오빠들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죠. 오빠들이 떠난 자리, 정숙이의 등에는 책가방 대신 자기 몸집만 한 커다란 지게가 지워졌습니다. 가파른 산등성이를 오르며 땔감을 구하고 나무를 캐는 것이 어린 정숙이의 일과였어요. 숨이 턱턱 막히고 어깨가 짓눌려도 꾹 참아냈죠. 그러다 산꼭대기에 올라 잠시 땀을 식힐 때면 정숙이의 시선은 늘 저 멀리 산 아래 보이는 학교 건물에 머물렀습니다. 나도 저기서 공부하고 싶은데. 아련한 눈빛으로 학교를 바라보는 정숙이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마저 병환으로 쓰러지시자 정숙이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의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기에 정숙이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려 정숙이는 이따금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자신의 이름을 꾹꾹 눌러 써보곤 했어요. 정숙.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레 써 내려간 글자에는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그렇다고 정숙이가 마냥 슬퍼만 했던 건 아니에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을 도우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이마에 땀을 쓱 닦아내며 해맑게 웃어 보이는 아주 씩씩하고 강인한 아이였죠. 밤이 깊어 오빠들이 호롱불 아래서 책을 펴고 공부할 때면 정숙이는 그 곁에 조용히 앉아 바느질을 거들며 오빠들의 공부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에 잠이 깬 정숙이는 조심스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지 못해 막막해하며 남몰래 눈물 훔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의 그 굽은 등을 보는 순간 어린 정숙이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는 어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꼭 잡고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돈 벌어올게. 내가 가서 오빠들 공부도 시키고 아버지 약값도 붙여줄게. 그렇게 10살배기 산골 소녀 정숙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달랑 들고 정든 고향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갈망을 뒤로하고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기차 안에서 덜컹거리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고향 풍경을 바라보며 정숙이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긴 기차 여행 끝에 도착한 서울역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복잡한 건물들, 시끄러운 소음들. 그 거대하고 낯선 도시 한복판에 홀로 선 작은 정숙이의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지요. 하지만 정숙이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곳에서 반드시 성공하리라 다짐하면서요. 서울 가면 돈 벌 수 있다. 라는 말만 믿고 상경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식당 일이나 공장일 뿐이었죠. 하지만 정숙이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가 일자리를 구한 곳은 평화시장이라 불리는 곳의 좁고 어두운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미싱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먼지와 실밥이 공기 중에 가득한 그곳은 어린 정숙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혹독한 환경이었죠. 정숙이는 선배 미싱사들 옆에서 실밥을 따고 잔심부름을 하는 시다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목이 아프고 기침이 끊이질 않았지만 정숙이는 결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을 꼬박 일해 처음으로 받아든 월급 봉투. 누런 봉투 속에 든 그 귀한 돈을 받아든 순간 정숙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숙이는 그 길로 우체국으로 달려가 고향 집으로 돈을 송금했어요. 엄마, 아버지, 이건 내가 번 돈이에요. 아프지 마시고 오빠들 책도 사주세요. 서울에서 정숙이가 보낸 돈을 받은 고향 집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겠죠. 온 가족이 모여 정숙이가 보낸 편지와 돈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네요. 그것이 정숙이가 힘든 공장 생활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을 겁니다. 쏟아지는 졸음을 쫓기 위해 한밤중에 공장 화장실에 차가운 수돗물에 얼굴을 파묻고 세수를 하면서도 정숙이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 멋진 미싱사가 되리라 다짐하며 선배들 어깨너머로 미싱 기술을 눈여겨보고 모두가 퇴근한 밤늦은 시간에 몰래 남아 연습을 거듭했죠. 피나는 노력 끝에 정숙이는 마침내 시다 딱지를 떼고 당당한 미싱사가 되어 기계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경쾌한 미싱 소리와 함께 정숙이의 손끝에서 옷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던 중 고향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은 정숙이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을 주었답니다. 바로 큰 오빠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죠. 좁디 좁은 공장 기숙사 방에서 오빠의 편지를 읽으며 정숙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숙이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니며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는 신념으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정숙이의 청춘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좁은 벌집방에서 촛불을 켜고 알뜰살뜰 가계부를 적어가며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특근을 자처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시장통 귀퉁이에 앉아 불어터진 싼 국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오로지 가족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정숙이도 어엿한 20대 숙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능숙하게 미싱을 다루는 베테랑이 되었지만 벽에 걸린 오빠들의 졸업 사진을 볼 때면 자신은 가져보지 못한 빛나는 청춘의 한 페이지가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숙이는 사진 속 오빠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했답니다. 그래, 내 청춘은 오빠들의 꿈을 위해 바쳤으니 그걸로 되었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던 정숙이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고향 집이 빚보증 문제로 넘어가 압류를 당했다는 전보였어요. 서울로 올라온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했고 배운 것 많고 똑똑한 오빠들도 막상 닥친 현실 앞에서는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그때 가족들 앞에 나선 것은 바로 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이는 질끈 동여맨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고쳐매며 가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이는 우연히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옷감과 활기 넘치는 분위기에 매료된 정숙이는 원단 장사에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정숙이는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동대문 시장 귀퉁이에 작은 포목점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열게 된 것이지요. 가게 이름은 정숙상회였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정숙이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숙이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죠. 미싱사에서 장사꾼으로 변신한 정숙이의 삶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하지만 자본도 경험도 없는 정숙이에게 원단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자기 몸보다 더 큰 원단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빗속을 달려야 했어요. 그렇지만 정숙이는 손님들에게는 늘 상냥하고 싹싹한 웃음으로 원단을 설명했습니다. 주변 경쟁 상점들의 텃세와 방해에도 정숙이는 절대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맞서며 실력으로 승부했죠. 좋은 원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전국 방방곡곡의 공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하루 종일 전혀 팔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포기하려던 순간 정숙이는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곱게 수놓던 옷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옷을 만들어 팔자. 정숙이는 밤낮으로 재봉틀을 돌리며 옷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한 덕분에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가게 한쪽에서 밤새도록 재봉틀을 돌리며 손님들이 주문한 옷을 만들었죠. 정숙이의 이런 억척스러운 노력과 정직함은 곧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숙상회의 물건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가게 앞은 질 좋은 원단을 사려는 손님들로 늘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죠. 이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정숙이가 만든 옷은 디자인도 세련되고 품질도 좋아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손님들은 정숙이의 옷을 정숙이표 옷이라 부르며 즐겨 찾았습니다. 정숙이 옷은 싸고 질도 좋더라. 이런 손님들의 입소문 덕분에 정숙이의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숙이는 더욱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장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고 마침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옷을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직접 해외로 건너가 새로운 디자인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정숙이의 노력 덕분에 정숙이표 옷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숙이는 그토록 바라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밤낮 없이 일해번 돈으로 집안의 모든 빚을 다 갚고 빼앗겼던 고향 집 문서를 되찾아온 날이었죠. 집 문서를 가슴에 품고 엉엉 우는 정숙이의 눈물은 그동안의 서름과 고생을 모두 씻어내는 기쁨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정숙이는 고생하신 부모님을 서울의 번듯한 새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제는 자리를 잡게 된 오빠들도 정숙이를 찾아와 그동안의 고마움을 표했죠. 정숙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여 대규모 의류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최신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질 좋은 옷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국내외 시장에 판매했습니다. 정숙이의 사업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마침내 정숙이는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우뚝 섰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정숙이의 환갑잔치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는 정숙이의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그녀를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오빠들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자리를 잡고 잘 살게 된 오빠들이 모두 참석해서 정숙이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한 정숙이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모여 활짝 웃으며 찍은 가족 사진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정숙이의 훈장이었죠. 성공한 사업가가 된 정숙이는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또한 고향 마을에 학교와 병원을 세워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정숙이는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가로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정숙이는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 라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젊은 사업가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정숙이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는 어린 시절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고향의 학교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텅 빈 운동장을 거닐며 낡은 책걸상을 어루만지는 정숙이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해질녘 옛날 그 무거운 지게를 지고
오르내리던 산골 오솔길에 서서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추억했죠. 이제는 할머니가 된 정숙이는 무릎에 앉은 귀여운 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손녀가 할머니 하며 와락 안길 때면 정숙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정숙이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책 표지 속 환하게 웃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정숙이는 마음속으로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마치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성공한 노년의 정숙이가 지게를 찐 어린 시절의 소녀 정숙이와 마주 보는 것이죠. 소녀 정숙이가 할머니 정숙이에게 고생했다는 의미로 꽃다발을 건네자 할머니 정숙이는 소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했다. 정숙아, 정말 잘 살아냈어. 스스로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정숙이는 말합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가난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정숙이의 삶은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 드라마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던 산골 소녀가 온갖 역경을 딛고 일어나 가족을 지키고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기까지. 정숙이의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아름다운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정숙이의 따뜻한 사랑과 불굴의 용기가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